다음 보기 중에서 다면체를 모두 고르시오. 자, 사각형. 자, 사각형은 평면도형입니다. 다면체는 입체도형이에요. 각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입니다. 사각형은 평면도형으로 안 되고요. 자, 오각뿔. 자, 밑면이 오각형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좀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위에는 뿔 모양. 자, 여기 오각뿔입니다. 이건 다면체가 맞고요. 원기둥. 자, 이렇게 있는데 밑면이 원이죠. 원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면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는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졌죠. 이건 다면체가 맞습니다. 네, 삼각뿔. 자, 삼각뿔 마찬가지로 다면체고요. 반구. 자, 구 이렇게 된 것도 구. 요거는 다면체가 아니죠. 면이 다각형이 아닙니다. 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면체는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면체 중에서 면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입니다. 자, 면이 1번 칠각기둥. 자, 기둥은 밑면이 2개고요. 옆면이 자, 칠각형이니까 옆면이 7개 나옵니다. 더하면 9개의 면이 있고요. 자, 2번 육각뿔. 자, 뿔은 밑면이 1개. 자, 육각이니까 옆면이 6개. 총 7개의 면. 자, 오각뿔대. 자, 뿔대는 기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밑면이 위아래 2개, 옆면이 5개니까 더하면 7. 자, 정육면체.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입니다. 자, 육각뿔대. 뿔대는 밑면 2개, 옆면이 6개 있으니까 8개. 가장 적은 것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서리 개수가 28개인 각뿔의 면의 개수를 구하셔. 일단 모서리 개수가 28개인 각뿔이 몇 각뿔인지를 보겠습니다. N각뿔이라고 하면요. 밑면이 자 이렇게 N각형으로 이루어졌고요. 위에가 뿔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모서리가 N개가 있고요. 밑면에도 N개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 개수가 2N개입니다. 2N인데 이 값이 28이라고 했죠. 2로 나눠보면 N은 14. 14각뿔이에요. 14각뿔의 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4각뿔이면 밑면이 하나 있고요. 옆면이 14개가 있습니다. 더하면 15개. 답은 1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20개인 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를 x개, 면의 개수를 y개로 할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자, 각기둥입니다. 자, n각기둥.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기둥이면은 자, 꼭지점이요. 위쪽에 n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n개가 있습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2n개. 이 값이 20개라고 했으니까 n은 10, 즉 10각기둥이 되고요. 10각기둥이 이제 모서리 개수. 자, 위에 10개, 아래쪽에 10개, 세로 방향으로 10개. 모서리 개수는 30개가 됩니다. 면의 개수는 자, 윗면, 아랫면 2개 있고요. 옆면에 자, n개 있으니까 n이 10이니까 10개. 더하면 12개. 더하면은 4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서리 개수와 면의 개수의 합이 31개인 각뿔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N각뿔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N각뿔. 그럼 모서리는요. 세로의 방향에 N개, 밑면에 N개니까 모서리는 2N개입니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요. 밑면에 하나, 옆면에 N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 근데 이 합이 31개 이렇게 됩니다. 2n 더하기 n은 3n이고요. 1 양변에 빼주면은 30 되겠네요. 3으로 나누면 10. 그래서 답은 10각뿔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 개수의 차이가 5개인 각뿔대의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각불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 N각불대라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밑에도 이렇게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자, N각불대.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요. 위쪽에 N개, 아래쪽에 N개에서 2N개 이렇게 되고요. 모서리 개수는 위쪽에 N개, 세로 방향으로 N개, 밑에도 N개, 3N개가 됩니다. 이제 차이죠. 차이라는 것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겁니다. 그래서 3n에서 2n을 뺀 게 차이인데 이 값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n은 5에서 오각불대입니다. 오각불대의 면의 개수. 자, 면의 개수는 위아래 밑면이 2개가 있고요. 옆면이 n개인데 n이 5니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7. 답은 면의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도형을 구하시오.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다.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고 나왔고요. 두 밑면은 합동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합동이면 기둥인데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뿔대가 되겠죠. 자,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뿔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팔면체라고 했습니다. 자, 밑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팔면체가 되려면 옆면이 6개가 있어야 돼요. 옆면이 6개니까 육각뿔대 이렇게 됩니다. 육각뿔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면이 정삼각형인 다면체의 개수를 A개. 정삼각형인 거는요.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한 면이 정사각형인 다면체는 정육면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게 개수는 1개, 그러니까 정육면체 이렇게 하나 있고요. 한 면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의 개수, 정십이면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ABC 곱을 구하라고 했죠. 3 곱하기 1 곱하기 1 해주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같이 각면이 정삼각형인 입체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면체이다. 다면체가 맞죠? 각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 다면체 맞습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7개이다. 자, 꼭지점 볼게요. 자,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옆쪽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네요. 총 7개 맞습니다.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동일하다. 자, 이쪽 꼭지점에는요, 면이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모입니다. 4개. 자, 요것도 4개가 모이는데, 자, 위에 볼게요. 위에 보면은, 자, 요렇게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5개. 자, 여기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꼭지점 이쪽으로 볼게요. 요 꼭지점 2개,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셋, 넷, 5개. 5개의 면이 모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형은 정다면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서리 개수는 15개다. 자, 모서리 볼게요.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모서리가 여기 꼭지점이 아까 5개 있었죠? 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5개. 이쪽도 반대편도 5개 이렇게 나오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5개, 가운데도. 그래서 총 15개. 맞네요.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10개이다. 반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아까 면이 5개죠. 여기가 오각형이니까 이쪽 위에 면이 5개, 아래쪽에도 면이 5개. 면은 총 10개.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면체의 한 면의 꼭지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A개. 자, 한 면이 있을 때 꼭지점의 개수 최대는요, 다각형, 옆면이 둘러싸인 다각형이 몇 각형인지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다면체 중에서 정12면체가 오각형, 정오각형을 이루어졌습니다. 한 면의 꼭지점의 개수는 5개. 자, 여기에 최대가 돼요.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의 최대값을 b. 정 20면체는요. 꼭지점에 5개가 면이 모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5. 그래서 5 더하기 5 하면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에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2면체의 모서리 개수는 12개다. 모서리 개수는요, 30개입니다. 정 12면체와 정 20면체는 모서리 개수가 다 30개입니다. 그 다음에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14개다. 꼭지점은요, 12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보다 작다. 자, 360보다 작아야 되죠. 360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8개다. 자, 8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모서리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보다 적은 정다면체가 있다. 자, 없습니다. 모서리 개수가 제일 많아요. 꼭지점이나 면보다도 모서리 개수가 항상 제일 많습니다. 적은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옳은 것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 20면체입니다. 면은 모두 합동이다. 정다면체는요, 면은 다 합동이고요. 꼭지점의 개수는 20개다. 그래서 꼭지점 개수가 12개가 나옵니다. 틀렸고요. 모서리 개수는 30개. 맞습니다. 면의 개수는 20개. 정 20면체니까 20개 맞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5개. 이것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입체도형이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시오. 자, 정다면체가 되려면요. 첫 번째, 모든 면이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각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데 이거는 삼각형도 보이고 여기는 사각형도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동인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합동인 정다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모이고 있죠. 이렇게 4개. 이 꼭지점을 보면은 자, 여기 하나, 둘, 밑에 3개에서 3개가 모입니다. 이쪽도 3개.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육면체를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를 밑면으로 잡으면 되는데 요 면이나 요 면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쪽 면을 밑면으로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면.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쪽 면을 밑면으로 보겠습니다. KDEJ. 자, KDEJ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 면이 오른쪽에서 본 거죠. 그럼 N과 C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N과 C가 올라가고요. 그 연장선의 위에 뚜껑이 되겠죠. AB. 여기가 A, B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접은 상태에서 얘가 또 접으면 얘가 뒤쪽 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L과 J가 만나겠죠. 자, L과 J가 만나고 그 다음에 M은 그 위에 있는 A와 만나겠네요. 그래서 여기와 이렇게 됩니다. 자, 뭐 M 이렇게 봐도 A랑 만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I와 H도 여기서 만나겠네요. I와 여기가 H 이렇게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만나면 요 F는 D하고 만나겠죠. 그래서 요 앞쪽에서 바라보는 면. 그래서 F 그 다음에 G는 여기가 C면서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모서리 NK와 모서리 EH는 평행하다. NK 자, N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NK K가 어디 있나요?
자, 요거네요. 자, NK, 요 모서리하고 EH, EH. 자, 요거 두 개는 평행하죠? 맞습니다. 이번 모서리 IH와 IH, 요겁니다. 모서리 AB는 일치한다. AB, 그치, 일치하죠? 맞습니다. 모서리 AB와, 자, AB, 요겁니다. AB와 모서리 EH는 꼬인위치다. EH는 요거니까 만나죠? 만나니까 꼬인위치가 아닙니다. 면 ABCN과 자, ABCN 자, 위쪽에서 바라본 요 면이네요. 자, 요 면과 모서리 FG는 수직으로 만난다. 자, FG 요거죠. 위쪽 면하고 이거는 수직으로 만나죠. 여기가 수직 맞습니다. 면 ABCN과 ABCN 위쪽 면과 면 JIHE 이쪽 면이네요. 자, 오른쪽에서 바라본 면입니다. 위쪽에서 바라본 면과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면은 한직선에서 만난다. 여기 지금 AB에서 이렇게 한직선에서 만나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A개, 모서리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밑면 한 개이다. 우리 한 개인 건 뿌리죠.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 그쵸? 뿌리 우리 옆면의 모양도 삼각형이 됩니다. 밑면의 모양은 칠각형이다. 그랬습니다. 칠각 뿌리 되겠네요. 이렇게 땡땡땡땡 해서 여기가 칠각형이고 이렇게 뿔 모양. 저는 칠각 뿌리입니다. 입체도형의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은요 위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밑면에 7개가 있으니까 총 8개가 되고요. 모서리 개수는요. 이쪽 세로 방향으로 7개, 밑에도 7개. 7 더하기 7은 14. 8 더하기 14는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개도로 만든 정육면체에서 평행한 두 면에 적힌 수의 곱이 일정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보면요. 요 면과 요 면이 서로 이렇게 평행하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평행하고요. 마찬가지로 B하고 E도 평행합니다. 근데 곱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까 3과 4를 곱하면 12죠. 곱이 다 12가 나와야 됩니다. B와 2를 곱해서 12가 되려면 B 값은 6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1하고 A도 서로 평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밑면으로 하고 이렇게 밑면으로 하고 이렇게 밑면으로 하고 얘를 이렇게 세우면은 얘는 앞쪽에서 면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올리고 뒤로 접으면 이 뒤쪽 면이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두 개의 합이 두 개의 곱이 1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두 개 더하면은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입체도형 중에서 회전체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정사면체 아니고요. 직육면체도 아니고요. 자, 반구는요. 이렇게 4분의 1 원. 요거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반구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원뿔. 자, 원뿔은요. 삼각형, 직각인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시키면, 자, 원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오각기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은 다음 중 어떤 평면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킨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가운데 제가 선을 한번 이렇게 회전축을 그려보면 자, 이쪽은 비어있죠. 이 부분은 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축하고 떨어져 있는 사각형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꽉 차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모양인 게 이렇게 비어있고 직사각형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입체 도형은 다음 중 어떤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킨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있죠. 이게 속이 지금 비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부분, 요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렇게 속이 빈 모양이 나오겠죠. 요 모양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ABCD를 회전시켜 원기둥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중 회전축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AB. 자, AB를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돌리면요.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맞고요. BC. 자, BC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회전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자, 이렇게 원기둥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변을 회전축으로 하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CD 마찬가지죠. AB랑 같은 상황. DA도 마찬가지로 BC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BD는 대각선이죠. 이렇게 대각선. 자, 얘를 기준으로 돌리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모양.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돼서 자,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모양. 그러니까 이거는 원기둥이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에서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원뿔 때의 두 밑면은 중심이 회전축 위에 있는 두 원이다. 그렇습니다. 자, 원뿔 때, 자, 이렇게 생긴 게 원뿔 때죠. 자, 원뿔 때의 두 밑면, 자, 이거하고 이겁니다. 중심이, 자, 이 중심이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겠죠. 요 위에 있는 두 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어느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서로 합동이다.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회전축이 이거죠. 자, 이거의 수직. 자, 옆으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른 단면은 다 원입니다. 이렇게 자르건 단면은 다 합동인 원이 됩니다. 3번.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정삼각형이다. 자, 원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지 정삼각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원뿔대의 두 밑면은 합동이 아니다. 자, 원뿔대의 두 밑면은요, 그쵸, 크기가 다르죠. 합동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5번 회전시키기 전의 평면 도형에서 회전축에 포함된 변의 길이는 회전체의 높이이다. 자, 예를 들어서 원뿔 같은 경우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킨 거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변의 길이가 이 원뿔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수직, 이 회전축의 수직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단면이 원이 되겠죠. 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것도 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요. 이렇게 자르면은 이 속에 비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나오는 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건 꽉 찼는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는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이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르면 단면이 원. 3번만 모양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에서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구. 이렇게. 1번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회전축은요, 여러 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회전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다 회전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다. 맞고요. 2번 구의 전개도는 그릴 수 없다. 구 전개도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자, 이렇게 잘라도 여기 단면이 원이고요. 어떻게 자르든지 단면은 다 원입니다. 회전축이 구의 중심을 지난다. 아까 설명드렸죠. 회전축은 구의 중심을 지나고요. 회전축과 하나의 교점을 갖는 원을 회전시켜 만들 수 있다. 구를 만들려면요.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 이걸 축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야지 구가 만들어지죠. 자, 이 말대로 하나의 교점을 가지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요거는 모양이 이런 모양. 그러니까 도너츠인데 이거는 구멍이 막혀 있는 도너츠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같이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려고 한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걸 회전시키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를 이 축의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요. 이 잘린, 자, 요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겠죠. 가장 길려면 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점. 그렇죠? 이렇게 잘랐을 때가 가장 길게 나옵니다. 넓이가. 넓이 구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요. 자, 이걸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잘랐다고 치면, 반지름 길이가 요 길이인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이, 단면이. 근데 요 길이는요, 자, 여기가 2였죠. 2, 여기 3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5가 됩니다. 요 길이가 5cm. 5cm인 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단면이. 넓이는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25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그 단면의 반지름이 가장 길다. 자, 맞습니다. 구의 중심을 지나면은 그 단면이 원이 되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과 같아지면서 가장 길게 나오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항상 선대칭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뿔 볼까요? 이렇게. 자, 원뿔이 있습니다. 이걸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대칭이다. 맞습니다. 지금 마름모를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시킨 회전체는 원기둥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름모 이렇게 했다고 볼까요? 자, 요 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요. 모양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여기는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원기둥이 아니죠. 원기둥 되려면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야지 이렇게 원기둥이 나옵니다. 옳은 것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같이 반지름 길이가 6cm인 구에 대하여 구를 임의의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의 최대값. 구의 이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자를 때 자르면은 넓이가 가장 큰 게 나옵니다. 이 넓이의 반지름, 이 원이 되면서 원의 반지름은 6이 되니까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넓이.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36파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둥 원뿔대에서 옆면이 다각형의 회전체의 개수를 A개. 자, 원기둥,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기둥의 옆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다각형이 되고요. 원뿔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뿔대. 이렇게. 자, 원뿔대는 옆면이,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잘린 부채꼴 모양이죠. 잘린 모양. 그래서 옆면이 다각형인 거는 원기둥.
1개 이렇게 되고요. A 값 1. 자, 밑면이 2개의 회전체. 기둥하고 원뿔 때는 밑면이 2개입니다. 원뿔은 1개고 2개고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원인 회전체. 자르면은 자, 이것도 원, 이것도 자르면 원, 이것도 자르면 원. 셋 다 원이기 때문에 개수는 3개. 그래서 A는 1이고요. B는 2, C는 3. 더하면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원뿔이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전개도라면요. 자, 옆면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오고요. 자, 밑면이 원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여기죠. 요거는 이 원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요.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8파이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옆넓이가 36파이인 원뿔의 전개도이다. 이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죠. 이쪽 각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원의 반지름이 나왔죠. 3.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요. 이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 6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가 6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넓이 공식이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 R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그 다음에 R 자, L인데 L이 6파이죠. 이 넓이인데 넓이가 문제에서 36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2로 약분하면 3이 되고요. 3파이로 이렇게 나누면 12. 그래서 반지름이 12가 됩니다. R값이 12가 되고요. 그러면 자, 이 중심각을 X도라고 해보면 자, 또 넓이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중심각으로 표현을 해보면 전체 원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니까 144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360도분의 x도 360분의 x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값이 36파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요거 파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2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12로 나누면 30이고요. 이거 12로 나누면 12 이렇게 돼요. 그것도 양변을요 1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여기는 3. 그러면 요 31로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x는 90.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90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R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일단 이쪽부터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에 반지름이 5니까요. 이 둘레의 길이가 2배 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0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레의 길이는 이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죠. 이 길이가 10파이.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면 이 원 전체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고요. 곱하기 360분의 120, 즉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곱한 값이 10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R이요. 자, 양변에 2파이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2파이로 나누면 5가 되고 또 양변에 3을 곱하면 15. 그래서 R은 15 이렇게 나와요. 반지름 15. 자, 이거 15cm고요.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15에 12 더하면 전체가 27 되겠네요. 이만큼이 27cm가 됩니다. 그러면 요 호의 길이가요. 이만큼 호의 길이가 27cm면 2배 해준 다음에 파이 하면은 54파이가 원 둘레의 길이고요. 120도면 360분의 120, 즉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3으로 나누면은 3, 1은 3, 3, 8은 24니까
18파이가 되겠네요. 18파이.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18파인데요. 이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파이r이 18파이니까요. 2파이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9. 그래서 반지름 길이 r은 9c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 있으면 그냥 r은 9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A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A 전개도에서 ABC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이걸 회전시키면요, 이렇게 원기둥이 됩니다. 원기둥. 이렇게. 자, 이 반지름은 3이죠. 그럼 밑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 즉 A는 3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둘레의 길이가 전개도에서 이 가로 길이가 됩니다. 자, 요 원의 둘레 길이는 2 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 6파이. B 값이 6파이 이렇게 되고요. 이 높이는 그냥 여기 8 이렇게 됩니다. ABC를 곱하면요. 자, A 값 3, B 값은 6파이, C 값은 8 이렇게 돼요. 3, 6, 18에 8 곱해보면요. 8, 8, 64에 8, 1은 8이니까 144. 144 파이 이렇게 됩니다. 답은 144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 같은 사각기둥의 겉넓이는 그랬습니다. 자, 사각기둥이고요. 자, 밑넓이 먼저 볼게요. 밑넓이 모양이 저기 직각이네요. 그러면 다시 그려보면 저기 직각이고 여기 3, 이쪽은 2, 이쪽은 5 이렇게입니다. 이쪽 길이가 3. 그럼 직각이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아랫변 더한다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위에 아래에 두 개 있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1을 해주면 약분되고 2, 8은 16. 그래서 밑면의 넓이 두 개 합친 게 16이고요. 이 옆면은요. 전개도 하면은 이 높이는 7 이렇게 일정하고요. 이 길이 합친 게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 즉 이 둘레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 더해보면은 6에 5 더하면 11에 1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넓이는 7과 1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9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90이라고 아까 16 두 개 더하면 되겠죠? 107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삼각기둥의 부피입니다. 자, 기둥의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밑넓이, 자, 여기에 될 거고요. 높이는 8이 되겠네요. 그럼 밑넓이는요,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6이 됩니다. 높이는 8이니까요. 6, 8, 48.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이 겉넓이입니다. 일단 자, 밑면 큰 원 하나 있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 이 원과 이 부분 하고 이쪽 부분 이렇게 있죠. 자, 이걸 다 더한 게 위에서 바라보면 큰 원이 나옵니다. 이거랑 같은 원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맨 처음 이 원이 이 부분, 이쪽 부분이 여기 부분, 이쪽 부분이 여기 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개 합친 게 밑넓이, 밑면하고 같아집니다. 근데 이 반지름 길이가요. 이렇게 길이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3cm인 원의 넓이는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9파이. 9파이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18파이 있고요. 이제 옆넓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옆넓이는요. 여기 전개도가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이 높이는 2 이렇게 되고요. 가로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반지름이 1이니까 2파이가 돼요. 곱하면은 4파이. 더하기 자 이쪽 부분은요. 높이가 이제 여기가 3으로 바뀌고요. 이 부분이 3.
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반지름이 이제 1 더하기 1에서 2짜리입니다. 반지름이 2인 원 둘레의 길이는 4파입니다. 곱하면은 12파이.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요. 자, 요거는 높이는 4.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인데 이거는 반지름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짜리인 원의 둘레의 길이 6파이가 되겠습니다. 4, 6, 24파이. 자, 그래서 다 더하면 되겠죠. 자, 18하고 12 먼저 더하면 이게 30 이렇게 되고요. 4하고 24 더하면 28. 더하면은 58 되겠네요. 58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이 원기둥과 부피가 같고 반지름의 길이 r과 높이 h가 모두 자연수인 원기둥은 몇 개인가? 자,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고요. 밑넓이는 요거 제곱의 파이니까 9파이. 9 곱하면 81파이 이렇게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반지름 r이고요. 높이가 h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그러니까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가 h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의 h 파이 r 제곱의 h 파이로 양변 나누면요 81이 r 제곱의 h 이렇게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 존재하는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r 제곱과 h가요 다 81의 약수가 되겠죠. 약수가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3의 4제곱 9, 9, 81이니까 3의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r이 될 수 있는 게 자, 요거의 약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r 값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연수니까요. r이 1이면 자, r이 1이면 h가 3의 4제곱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3이면요. 3의 제곱이니까 나누면 h가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r이 3의 제곱이면요. 자, r제곱은 3의 4제곱이기 때문에요. h값은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r이 r의 4제곱 이런 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만 나옵니다.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9cm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옆면의 높이가 8cm인 정사각 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정사각 뿔입니다. 뿔 이렇게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9cm인 정사각형이 밑면입니다. 여기가 9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높이가 8cm인 정사각형 옆면의 높이 자 옆면이 있죠. 자, 이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높이가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 이 한 변의 길이는 그냥 9가 되겠죠. 자, 이거의 건널비니까요. 자, 일단 밑넓이는 9 곱하기 9 하면 81 더하기. 자, 옆면이 자, 이등변 삼각형. 이게 4개가 나오죠. 이렇게. 4 곱하기 이등변 삼각형의 하나 넓이. 자, 이 넓이는요. 9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6 이렇게 됩니다. 81 더하기 이거 계산해보면요. 4, 6, 24니까 144가 되고요. 81 더하면 225 답은 22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원뿔의 건널비가 27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 x라고 해보겠습니다. x 센티미터. 전개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부채꼴 하나와 원 하나 이렇게 나오죠. 자, 원의 반지름은 3. 그 다음에 이 모선의 길이 x가 여기가 x가 됩니다. 그러면 건널비는요. 자, 이 넓이 더하기 넓이인데 이 넓이는 339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넓이는요.
요 호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여기 2 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 6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넓이 공식 있죠?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RL에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x고요. 곱하기 호의 길이가 6파입니다. 자, 이 값이 27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약분하고 3 이렇게 나누면은 3x 파이가 되겠죠. 3x 파이가 9파이가를 넘겨서 빼주면 18파이가 되고요. 자, 양변 파이로 나누고요. 3으로 나누면 x는 6. 모선의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은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고 점 E에서 BC까지 거리가 4. 그 다음에 AB는 5이다. 4, 5입니다. 입체 도형을 평면 ABCD로 잘라 이등분할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 합. ABCD 이렇게 반뚝 자른 겁니다. 건널비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잘랐으면요. 자, 요 밑면은 자, 위쪽 도형에서 하나, 아래쪽 도형에서 하나니까 이 넓이가 2개 나오겠죠. 근데 여기 지금 다 옆면이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자, 요 길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 다 합동이니까 어차피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아요. 이쪽도 5가 돼요. 5 곱하기 5 하면 25. 근데 이게 2개 있죠, 위아래. 그래서 자, 넓이가 이거 50 일단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 삼각형 하나 넓이는요. 높이가 4, 밑변 길이가 5니까요.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10 됩니다. 10. 요게 위쪽에 4개 있고 아래쪽에도 4개가 있어요.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80. 2개 더하면 13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원뿔의 부피가 196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h의 값을 구하시오. 원뿔은요, 부피 구할 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줍니다. 77 49파이 곱하기 높이가 h 곱하기 뿔인 경우는 3분의 1. 이 값이 196파이. 양변 파이로 나누면은 사라질 거고요. 양변 7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 7로 나누면은 27은 14, 56이니까요. 7, 8, 56. 이렇게 약분되면서 28만 남습니다. 약분되면 7이고요. 또 7로 또 나누면은 여기가 4가 남겠죠. 3분의 h가 4니까 또 3을 양변에 곱하면 h는 12.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이걸 회전시키면요. 자, 이렇게 원뿔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자, 건널비니까요. 일단 밑넓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6파이가 되고요. 자, 아래쪽 요 원도요. 반지름 8이니까 8, 8, 64. 64파이 더하기. 자, 옆넓이는요. 이렇게 부채꼴. 이런 부채꼴인데 부채꼴에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근데 부채꼴의 넓이는요. 이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주면 됩니다. 자, 요 길이가요. 12 더하기 12에서 24cm. 이쪽은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6파이. 이쪽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4cm에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8파이. 그래서 큰 부채꼴 넓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RL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큰 부채꼴은요.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반지름이 24.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16파이. 계산을 해보면 2로 약분되면은 12고요. 12 곱하기 16 26, 12, 6, 1, 6, 7 2, 1이니까 192가 되겠네요.
192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거 뺄 건데 이 부분은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12 호의 길이가 8파이 그래서 이 약분되면 6이고 6, 8, 48 48파이 여기서 이거를 뺍니다. 이렇게 빼보면 144파이 144파이를 더해줍니다. 더해보면요. 이거 먼저 두 개 더하면 80파이가 되고요. 80파이에 144파이 더하면 224파이. 그래서 답은 22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떤 각부를 높이 절반에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더니 그 단면의 넓이가 원래의 밑면의 넓이의 4분의 1이었다. 자, 예를 들어 그냥 삼각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각뿔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자, 이걸요. 자, 가운데를 잘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잘랐더니 그 단면의 넓이가 원래 밑면의 넓이의 4분의 1이었다. 자, 요 밑면을요. 제가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요 밑면. 그러면은 이쪽 면이 4분의 1 S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각불을 자르고 남은 각불대와 이 각불대 아래쪽이죠. 각불대와 처음 각불의 부피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요. 각불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전체 높이를요. 제가 H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잘라진 이 부분의 높이는 절반이니까 2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체 각불의 부피를 구해보면요. 자, 처음 각불의 부피입니다. 자, 이거는 밑넓이가 S, 높이가 H,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을 해줍니다. 이게 처음 각불의 부피고요. 각불을 자르고 남은 각불대, 이 각불대는 이 전체 여기서 위쪽에 있는 이 각불을 빼주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각불을 구해보면 밑넓이는 4분의 1S, 그다음에 높이는 2분의 H, 그 다음에 이것도 각불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24분의 1 SH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해보면 3분의 1 SH죠.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야지 그러니까 이거 각불대의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에서 24분의 1만 빼보면 되겠네요. 자, 24로 통분하면 여기 8 곱하면 되니까요. 8 빼기 1이니까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불대의 부피는 24분의 7, 그 다음에 SH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하고 이거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 자, SH 똑같이 있고 3분의도 이것도 24부로 통분하면 8을 곱하면 되니까 24분의 8 SH. 자, 24분의 1 SH는 똑같이 있죠? 그럼 나머지 7대 8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답은 7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것이 두 밑면이 모두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대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먼저 자, 밑면 위쪽에 있는 밑면은요 3 곱하기 3 하면 9.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밑면이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에 옆면에 보면 이 사다리꼴 모양이 4개가 있습니다. 4 곱하기 사다리꼴 모양이요. 여기가 윗변의 길이가 3, 아랫변이 7이니까 더하면은 10이 되고요. 곱하기 높이가 5,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사다리꼴 넓이죠. 이 약분되면 5니까요. 5, 25. 4 곱하기 25는 100. 그래서 옆면은 100. 더하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58에 100 더하면 158 제곱센티미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육면체의 부피의 8배는 한 변의 길이가 2R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다.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육면체의 부피는요. 이렇게 정육면체. 자, 다 r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r이니까 다 곱하면은 r의 세제곱 됩니다. 자, 이거의 8배. 자, 요거 하고요. 2r인 정육면체의 부피. 그럼 2r이니까 2r을 3개 곱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8r의 세제곱 되겠죠. 같습니다. 자, 같고요. 자, 2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r인 원기둥의 부피는 그랬습니다. 자, 원기둥. 반지름 길이가 r. 자, 높이도 r이네요. 자, r인 원기둥의 부피. 자, 구해볼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됩니다. 밑넓이가 파이의 r 제곱인데 여기다 r을 곱하면은 결국 파이의 r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부피. 자, 9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자, 이 값이 얘보다 크다 그랬는데 크지가 않죠. 이건 개수가 1이고 이건 3분의 4니까 이 9의 부피가 더 큽니다. 네, 틀렸습니다. 디귿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r인 원뿔의 부피. 이번엔 원뿔입니다.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r, 높이가 r인 자 원뿔의 부피 구해보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밑넓이는 파이 r제곱, 높이는 r,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부피. 자, 부피의 2배는 그랬네요. 그럼 이거 2배 해주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자,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부피. 아까 했죠, 이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보다 이제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맞는지 볼게요. 개수만 보면 되겠네요. 3분의 2고 3분의 4니까 3분의 4가 더 크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기억만 옳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를 일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쪽 부분 이렇게 잘라냈네요. 그러면 이 전체 구의 부피에서 이 잘라낸 구의 부피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의 부피 공식은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반지름이 3이니까 전체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이 3이 되겠죠. 3의 세제곱. 자, 여기에서 자, 이쪽 부분을 빼낼 겁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요. 전체의 구의 비율로 볼게요. 전체 구가 제가 이게 V라고 한다면요. 전체 구의 부피에 일단 반뚝 잘랐죠. 절반이고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20도죠. 120도면 전체 360도분의 120 하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좀 잘라낸 부분이 위쪽 반원 중에서도 3분의 1에 해당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6분의 V 이렇게 됩니다. 6분의 V. 여기서 자, 요 값에서 6분의 1을 곱한 것을 빼주면 돼요. 요거 먼저 계산을 좀 해볼게요. 3 하나에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4, 9, 36파이. 36파이에서 이 36파이의 6분의 1을 곱한 거.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6분의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6파이 곱하기 6분의 5를 해줘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약분하면 그 6파이가 되고요. 36파이에서 6파이 빼주면 30파이. 답은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서 3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cm이고 겉넓이가 144파이인 원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원뿔의 전개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요 원뿔의 전개도입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6이니까요. 자, 여기 넓이가 66, 3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는 이거 둘레 길이와 같죠?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2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모선입니다. 모선의 길이가 모르니까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x 센티미터. 그러면 자, 넓이는요. 밑넓이 36파이 더하기 요 부채꼴. 부채꼴은 2분의 1 RL입니다. 공식이.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2파이. 근데 이 값이 건널비가 144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36파이. 자, 일로 넘길게요. 이렇게 넘겨서 36파이를 이렇게 빼보면 108파이가 되겠네요. 자, 108파이가 이거 계산한 게 108파이가 되고요. 자, 2도 이렇게 약분되면은 자, 6파이. 그러니까 6파이로 양변을 나누면 x 값이 구해지겠네요. 자, 6으로 나누면 6, 1은 6, 6, 8, 48이니까 x 값이 18이 됩니다. 이 값이 18. 그래서 이 모선의 길이가 18cm가 돼요. 그럼 이 원 둘레, 큰 원의 둘레는 2 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36파이가 되고요. 이 둘레의 길이가.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몇 바퀴 도는지는요. 이거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밑면에 원 둘레의 길이만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둘레의 길이가 아까 12파이가 됐죠. 그 12파이씩 몇 번을 가야지 36파이가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12파이로 나눠 보면은 3이 되죠. 즉 세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가면은 이거를 다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회전 했으니까 답은 3회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요.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이렇게 생길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요. 이렇게 R형 모양이 나오네요. R형 모양. 이거는 선을 그어야 되겠네요. 자, R형 모양인데 부피입니다. 부피인데 자, 이거 보면 원기둥 3개의 모양으로 나눠서 구할 건데요. 위쪽에 있는 원기둥하고 아래쪽에 있는 원기둥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4, 4 똑같죠. 반지름도 여기가 8, 8 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구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요 원기둥은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8cm니까요. 밑넓이가 제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 64파이 곱하기 높이가 4. 자, 여기 있는데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더하기. 자,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반지름이 여기 보면은 좀 지울게요. 여기가 8이고 이만큼 8이고 여기가 5입니다. 자, 이거 5기 때문에 8에서 5를 빼면은 이 반지름은 3이 돼요. 그러니까 밑넓이가 9파이. 높이는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이 8이죠. 64에 8 곱하면 64에 8을 곱해보면 48, 32에 68, 48, 그러니까 51, 512, 512 파이 더하기 9 곱하기 12 하면요. 자, 2, 9, 18이고요. 그래서 108이 됩니다. 108 파이 그럼 620 되겠네요. 620 파이가 됩니다. 답은 620이고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니까 답 쓸 때는 단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같이 부피가 64 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안에 공 8개가 꼭 맞게 들어있을 때 공 8개의 총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부피가 64라고 했습니다. 한 별의 길이를 제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센티미터.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요. 부피는 x 곱하기 x 곱하기 x입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64예요. 64는요. 4의 세제곱입니다. 4를 3번 곱하면 64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이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 길이가 4니까요. 여기까지 그죠? 지름 2개를 더한 게 4니까 요 9의 하나의 9의 지름은 2가 되고요. 그럼 반지름은 1이 되겠죠. 9 하나의 반지름은 1입니다. 9 하나의 부피를 구해보면 9의 부피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요. 아래 1 대입하면 그냥 3분의 4 파이가 됩니다. 이 9가 지금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니까 8개가 있어요. 8을 곱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48, 30이니까 32 파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니까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